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일반심리치유, 일반치유 기제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 치유 기제가 통합치유에 의해서 일반치유의 접근 자체가 우리가 통합치유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쪽이 일로 가는데 이게 치유 기제를 여러분 생각할 때 이 그림을 연상하면 제일 좋아요. 치유라는 것은 기본 치유, 예비 치유이지만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거지만 사람들에 따라서 병리 장애 정도가 어디에 있는 건 다르게 다 다르겠죠. 그럼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일 때 그 사람을 치유한다 할 때 아주 예비한 게 최초에 시작할 때 또 몸으로 하는 치유라든지 이런 거 하면 그것은 뭐예요? 기본 치유적인 거다. 굉장히 넓은 사람, 그 사람은 병리 장애들이 혼란피처럼 이게 굉장히 강한 거야. 그리고 치유가 된다는 얘기는 그게 점점 얇아져가지고 돼요. 여기 단계에 어디 와서 딱 했다 사람이 조금만 삶의 조건의 환경이 가면 다시 밑으로 이렇게 된다. 그렇지만 이게 치유 기제가 고거의 치유 기제 발명한 거지. 그래서 사람이 뭐 기공, 생활, 등에 습관 바꿨다. 기공이나 이런 걸 했다. 다른 건 안 하고 이 시대에 그거 막 그럼 이제 치유가 돼요. 우리가 치유 기제가 그한다는 얘기는 점점 더 물리적으로 느려지고 병리적인 것이 심한 사람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 치유와 일반 치유는 이거 자체를 전체에 걸쳐서 혼의 치유가 바탕이라고 합니다. 기본 치유는 그 앞에서 강의했지만 보다 통합치유적인 통합치유 앞에서 얘기한 통합심신치유적인 이런 모든 기법을 그 여러분의 내담자나 치유 대상자한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적용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과연 치유 기제를 갖다가 아이라고 하려면 치유 기제가 마련하는 데 대한 원리를 우리가 치유 기제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원리와 지침 이걸 좀 알고 들어가자. 그 원리가 뭐냐 되는 걸 지난 시간에 아마 요한 부분 얘기했을 거예요. 모든 것은 심신 병리의 장애나 치료 이 모두의 개인은 뭐예요? 각성적 인자, 각성적 자학적 의식 태도, 또 마음, 정신의 의식 관련, 의식, 무의식, 초의식의 문제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이 문제, 이 치유에 대한 문제이든지 오늘 우리가 이것은 병리 장애의 문제는 모든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삶이란 건 문제의 투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에 인간이 하는 삶에는 문제가 없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답이 우리가 존재할 걸로. 근데 여기서 보면은 문제는 답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답은 당연히 존재를 하겠지. 그 답을 갖다가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인간이 알 수 있는 답. 학술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 학술 학문적인 해답이 우리 인간의 문제의 진정한 답이냐? 아니라 이게. 그럼 그 어떤 학술 학문적인 어떤 관점, 시각, 패러다임, 학술 학문적 해답은 이게 반쪽짜리다, 반쪽짜리.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상에 대한 거 아니에요, 현상에. 학술 학문적인 답에는 우리가 예부의 과학, 철학, 심리학, 그리고 또 인간의 국문적인 세계 자체가 그 이상의 세계, 현상이 아닌 것은 전부 다 관념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하기에는 관념이 해결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적으로는 우리가 현상 위에 관념의 세계, 초의식적인 세계 이게 다르고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단지 그런 세계, 초의식적인 세계나 아니면 실상 세계다, 운명의 세계다, 원인의 세계다 이걸 아는, 그걸 얘기하는 철학이나 종교나 이걸 다루는 사람들은 그런 답을 제시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답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학문이라는 데가 다루는 데는 현상 세계에 현상 세계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종교에서 얘기하는 옥계라는 거죠. 물질 세계, 물질이 기본인데 또는 색계라고 하는데 색계가 색을 갖다 물질로만 얘기하는데 세상의 색이라고는 형상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아주 물질만이 아니에요. 여하튼 간에 이런 세계에 대해서 또 현대적으로 이 심리적으로 들어가는 의식에 대한 현상, 뇌과학이든지 심리학, 의식 현상을 다루는지 무의식도 그런 현상을 다루는 걸 말이에요. 심정심리학이라는 이것이 전부 다 학술 학문적으로 심정심리학 이런 답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데 인간이 아는 것은 오로지 학술 학문적인 그런 해답 그리고 그것이 다른 게 대부분이 철학이나 종교를 제외하고서는 철학이나 종교에서는 현상 세계가 아니고 실상 세계라고 그러긴 하면 정묘 세계 이런 게 대학을 다룬다. 실체, 근본 이건 전부 다 하나의 철학이나 종교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 어떤 해답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종교인들은 그게 해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그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아는 것이라는 거죠. 현상세계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오감과 언어, 상징으로 이해하는 세계. 세계 또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학문의 바탕이 되어 있고 오감, 언어로서 상징으로 이해하는 이 세계가 현상세계인데
근데 이 현상 세계는 우리가 우주에서 뭐냐면 들어가서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냥 오감으로 이거는 오감으로서 이게 알 수 있는 이거는 0.00001%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 자체는 여기 신천적이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답 자체는 실상이나 근본, 종교나 관념 철학에서 다루는 이것이 답은 못 주더라도 방향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 초의식적이지. 여기서 얘기하는 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오감이라고 해요. 오늘 뇌로서 그하는 뇌인지. 그럼 내가 이걸 왜 여러분한테 얘기하냐? 문제를 갖다가 전부 다 여기에서만 찾으려고 해요. 그것도 제대로 찾는 건 아니지. 그 자체도 왜냐면 인간이 그런 것도 뭐예요? 범주화해가지고 인간을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잘 가는 건기로서 나왔을 때 인간은 10개의 건기를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 인간도 타고난 명리로서 8가지를 들어간다고 했어요. 명은, 복덕, 명제, 분기란다. 인간을 구분한다면 그렇게 구분하죠. 그 구분한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 독일한 사람이냐? 천천만만한 사람이라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할 것 없이 범주화해서 구분한다. 치유를 하니까 어느 정도 범주화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범주화의 한계를 알고서 범주화를 해야 된다. 모든 인간이 우리가 인간만 가지고 얘기할 땐 영혼이라고 말 쓸 수 있어요. 모든 존재에 대한 영적이라고 하지만 혼이 그랬다는 얘기는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쓰는 사람이 많은데 혼이라는 것은 혼이 있는 존재는 반드시 신경계가 있어야 돼요. 신경계가 있으면 혼은 뭐냐면 생명력 발현을 신경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생명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느냐 싸워야 되느냐 뭐하냐 또 그 신경계가 있으면 고통을 받고 거예요. 포유류가 대표적인 신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포유류들은 죽을 때 자체는 잠깐 신경계에서 고통을 느껴요. 심리적 정신적 고통은 아닙니다. 그럼 그 안에 우리가 건축이나 뭐를 갖고 그건 신경계가 없다 이게. 근데 그건 영적인 존재이죠. 그리고 우리가 불교나 자인학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예민한 기본이 없는 이런 존재들 혼이 있어도 그렇지만 혼이 없는 존재라면 생명의 라이프 스팬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게 되면 생명 딱 해서 바꿔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부터 따져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종교는 물론 그걸 통해서 발상을 하지 않는 그런 심성, 그걸 그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인간이 육식하고 채식한다. 그런 걸 어떻게 죽이고 하냐. 사실은 그거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냐. 인간은 원래 육식과 채식을 하기에 진화된 육식이란 자체가 잔인하게 보통 영장물에 해당하는 돼지나 소나 잔인하게 죽이고 막 그래서 그려지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인류 자체를 갖다가 하는 것 자체가 죄악시하고 식물도 다 의식이 있는 생명체야. 인간이 너무 뭐가 뭐라고 자기 이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세상을 본다 이게 세계를. 왜 허구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현상 세계만 가지고 문제를 알 수가 있느냐. 현상 세계 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임시적인 방편적인 문제 해결, 방편적인 해결은 가능하다. 서양 심리나 서양 그것이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 심리적인 장애라는 게 우리가 기고 그하는데 그걸 고통받는 사람 좀 완화시켜주고 필요한 거예요. 인간을 완전히 치유해서 낫게 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네요. 왜냐하면 우선 우리 인간이 현상적으로 아는 것은 한 인간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걸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다 독특한 존재라 이거예요.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부터 시작한다 해도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한 그런 인간이 오늘날까지 아이아산에 태어나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요. 나도 여기 한 번만 온 사람이 아니니까 나도 몇 번 왔는 사람이니까 우리라는 사람 다 보이고 아니까 몇 번 왔고 어디 왔다 갔다 아니면 청나라 왔을 때 스님을 하고 성녀에 있을 때 다른 그냥 불교에서 그걸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했다. 그때 나의 아래야식과 지금의 나의 아래야식. 아래야식을 기독교적 존재적으로 얘기하면 영식이라고 해요. 불교적이라면 아래야식이고. 나의 영식이 모든 인간은 전부 다 독특한 영적인 존재이고 영혼의 존재이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위에는 열어도 알아야 돼요. 현상만 가지고 다루지는 말라야 돼요. 그리고 관념이나 그걸로 안 다루고 할 수 있는 게 모든 것은 초의식적. 이게 옛날에 루시라는 영화가 나오고 있어요. 내가 100% 신이다. 나는 루시의 이 저자는 하는주의자로구나. 이걸 이 사람 눈에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그러니까 뇌에 그것만 이렇게 막 해가지고 100% 되면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초의식적을 흉내내가지고 쫙 그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들이 진짜 초의식 세계, 종교 세계를 이걸 갖다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려면은 이거는 이게 뭐예요? 최소한 직관적으로 신비체험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해야 되냐면 이 문제 해결을 갖다가 결국은 다시 피드백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초의식 세계에 대한 초감각적인 의식 세계에 대한 아리스토텔이 이 최소한도 관에 의한 체험이 뭐든지 신비 체험들을 체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체험을 못할 정도 같으면 제대로 된 종교적 근본주의가 아닌 종교를 체험해야 돼. 근본주의 종교를 그러면 부인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참나는 말이에요. 사람은 근본주의 종교, 그걸 믿는 사람은 이유의 세계를 체험한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이제 혼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나오겠지만 늘 그 안에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예요. 인간 영이 아니고 인간 혼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생과 사고. 인간은 전부 다 생존을 갖다가 생존에 대한 더 좋은 삶. 근데 여기에 또 오히려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더 좋은 삶을 갖다가 지금 현대에 있는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강의, 심청나선 공력가 그걸로 하면 더 좋은 삶이라는데 보통 인간은 더 좋은 삶을 하기 남들보다도 더 많은 소유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더 좋은 삶은 소유 욕망이에요. 소유 욕망은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진화 심리학, 진화 사회학자들 얘기가 딱 맞는 거예요. 우리도 소유를 단 말이에요. 지난 강의 중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얘기할 때 소유와 우리를 같이 놓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레드민적인 것. 인간의 생존의 본능. 이거까지는 소유와 겹치지만 소유는 이걸로 해서 문제가 안 생겨. 소유도 그 무리 중에서 무리가 안 됐을 때 소유를 다 거기 때 평화롭게 다 이런 하면 기회를 노리지만 그러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정지하는 게 소유란 말이야. 사자든지 아이나든지 인간만이 소유의 욕망. 여기에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 소유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인지. 시국에서 핵심이 지금 내가 계속할 때 인지의 문제. 인간은 인지가 소유하고 다른 수준이란 말이야. 인간이 성장하면서. 인간은 포유류는 어느 살 정도의 그런 포유류에서도 좀 위에 보통 포유류들이 돌핀이라든지 심팬지라든지 의외로 돼지가 굉장히 그게 높아요. 포유류하고 다른 인지란 말이에요. 인지 미인지 태어나가지고 2살, 3살 이렇게 지날 때까지는 포유류하고 비슷한 바가 언제부터 다 인지가 달라져요. 인지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언어를 배우는 때부터 달라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유류도 뭐예요? 자기들이 의사소통하는 만큼의 그건 있죠. 인간은 완전히 고도의 언어, 상징, 기호 이렇게 사용합니다. 포유류한테 없는 거예요. 이런 언어 학습을 통해 가지고 고유 인지가 되면서 뭐가 고객 발전하면 자기와 자아의식이 동물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기에 대한 자각, 인지 때문에 생기는 언어적인 인지가 어전에 감정, 정서적인, 기적인, 운동적인 그런 감정, 정서를 이런 건 포유류하고 거의 같다고 봅니다. 언어를 배운 이후부터는 완전히 사회적인 이게 사회적 자기가 사회를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데서 우리가 이런 인간이 사회적인 인지와 자아가 생긴 것입니다. 완전히 그때부터 인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의학 무의식. 이게 현실 원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이런 존재이다 보니까 이런 본성 위로 올라가는 것은 갖고 있는데 보니까 내가 더 많이 갖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래야만 내가 올라가더라고요. 레드민적인 본성. 이기적 본성에 여기에 사로잡혀. 근데 우리나라도 그 이기적인 레드민 본성이 아니라 인간은 뭐예요? 인지의 거에서는 고도의 사회 의료가 그냥 무리로만 이루어져 있는 우리 고도의 사회를 갖다가 그 인지 때문에 사회 체계와 사회 심리 그걸 가지고 구조가 된 사회와 이 문화와 문명을 가진 사회 이걸 이루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는 뭐예요? 법과 제도와 규범이 이게 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뭐예요? 레드민 바로 위에 적생민 바로 위에 우리가 인성. 자, 내가 지금 이걸 왜 얘기하냐 하면은 인간이 소유에 대해서 인간이 3살, 4살에서 이게 지나면서부터는 인간은 현실 원칙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또 모든 병리 장애들 의학 무의식이 이때부터 생긴단 말이에요. 모든 언어적으로 소통하면서 언어적으로 제대로 소통하지도 않아요. 또 드러나는 거 보고서 자기주도적으로 얘기하고 그 아이의 감정과 정서에 그대로 직결되고 그대로 각인되고 그대로 행동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게 평생 간다. 딱 건기가 자기의 삶의 환경 자체가 현실 원칙 때문에 자기 가족 내에서도 자기 부모 때문에 내부에서는 내가 더 이것이 형부다가 더 이것이고 그 순간적으로 말을 해보지 않고 싶은 분들이 있다가도 거기다가 척을 받고 하니까 그가 보기 이 상태에서 이거 다 억압 보시는 거예요. 국민이 돼가지고 그것이 다 풀리고 그러면서 그거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그렇게 발휘돼요. 물론 어릴 때부터 부모가 소시오패스고 사이코패스는 그렇대요. 전 세계 가진 자들 중에서 재벌이 다 그런 게 아니지만 재벌들이 어떤 문제냐면 재벌들이 엄청나게 소유를 했잖아. 인간의 권력도 같이 있고 그것을 어릴 때부터 그거 하면 어때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다음 노니까 어때요? 얘들 어릴 때부터 이게 병리장애이 돼요. 소시오패스 내가 지금 얘기하는 나쁜 재벌 누구나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오해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왜 인간이 그하냐 생명, 역 발현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소유, 더 많이 소유하고
거기 간다면 권력과 힘과 대적이 포유력이 원래 그래요. 진화 심리하고 진화 사회학한테 알아. 네가 얘기하는 게 다 포유력하고 한 가지. 거기까지 맞다 이거예요. 맞으면서 또 다른 게 뭐냐면 포유류에는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문제는 무한 소유. 그런데 내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혼이라는 것은 범주적으로 얘기하면 혼이 정상인 사람에서부터 고수의 은기가 아주 높고 상경의 사람을 위해서 타고날 때부터 대혼적인 그런 걸 가지고 보통 정상적인 것부터 위축된 혼, 전적이거나 아니면 가르가 때문에 수축된 혼, 공격적이고 방어적이고 장애적이고 여러 혼이 있는 거지만 보통 사람의 혼들이 이게 위축이 된다. 어떤 정상 혼이 태어날 땐 정상이었는데 영적인 장애라든지 뭐 이렇게 특별히 있어가지고 그대로만 양육자하고 대상관계가 제대로 된다는 얘기는 그 양육자가 묻지막지하고 물론 당연히 묻지막지 않았더라도 뭐에 대해서 묻냐면 양육에 대해서 묻지 않는 거예요. 태어날 땐 정상이고 혼이 위축이 된다. 환경과 대상관계, 정상적인 환경이 위축이 된다. 성장 환경이 대상관계. 내가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 뭐냐면 혼이란 건 생명력 발현의 존재적인 생명력을 발현하고자 하면 어떻게 살고자 하고 어떻게 잘 살고자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위축이 되거나 삶의 조건이 더해지면 어떻게 돼? 뭐가 생기겠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생깁니다. 내가 지금 아까 얘기했죠. 외드민적으로 두려움과 공포는 혼이 위축이 되면 행사에 대해서 자기가 두려움과 공포가 점점 더 현실 이상으로 그게 다 빠지게 됩니다.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모든 게 혼의 문제고 혼은 인지와 자기 자아 이거의 문제이고 원상적인 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 조의식 초선상적인 답이란 게 있는데 원상적인 세계에 대한 것만 알아가지고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최소한도 알므로써 보통 사람 못하니까 조금만 그한 사람들이 하는 그 마음 챙기기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안다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인간의 원상 세계 너머의 세계에 대한 것을 그 위의 세계와 그걸 더 많이 알면 할수록 뭐예요? 더 근접한 답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불교에서나 도교에서도 너의 단계에 대표적인 게 불교에서 임하고라고 구원에 의해서 회심하는 그 다음에 정화의 단계, 그 다음에 광명을 보는 단계, 일루미네이션 단계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니까 이게 존재의 종교인 기독교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단계로 얼마나 그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초의식적인 오감 어느지 넘어 세계를 어느 정도를 보느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내가 말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아는 답의 한계 그것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 은기의 수준이 이게 더 중요해요. 지식은 아무도 아니고 지식은 인간의 하나의 사회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거하기 위한 그 공부와의 그 사회 속의 사회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올라가게 하는 그게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의식이야. 지식이 곧 의식이 아니라 지성이라고 하면 그건 의식과 다른 거예요. 지식과 지성만을 얘기할 수 없는 이건 뭐예요? 정성이 앞에 강의에서 인간과 다른 존재의 차이를 얘기할 때 지성과 이성과 그다음에 그 위에 영성, 신성, 불성, 초의식적인 본성. 여기서 강의에서 얘기하는 핵심 인지적인 자기 어떻게 잘못되어 있냐 하는 것을 제대로 이제 진단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실자한테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걸 알려면은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혼이 위축이 되는데 영적으로 이 사람이 물론 우리 위축이 되는 것 자체는 여기서 이 카르마가 영적인 장애로서의 카르마 영적 장애로 가는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당연히 정신병자 장기의 지도자 만사회에서 정신심리자 이 사람들이 가진 카르마에는 영적 장애에 해당하는 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기의 지도자는 지금 전 세계지만 있던 지금 그 전에 제일 대표적인 영적 장애 대표적인 누구예요? 스탈린하고 히틀러, 그다음에 일본의 국제 시대 때 그 일본의 장기의 그런 지도자나 정치가 있는데 그 말고 우리가 사회적, 통념적, 통속적으로 거기다 우리가 반사회적 정신을 쌓이고 그 이외에 또 뭐 여러 장애들이 있죠. 물론 우리에게 유전적인 어떤 병으로 해서 생기는 에스펙트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나쁘게 하면 하지만 그걸 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수 없는 게 그걸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그게 다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굉장히 지독한 나르시시스트다. 그것도 여기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극적 성격 장애다.
확대했을 거고 이건 전체적으로는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쪽은 그거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치유자로서 다른 대상하고 다르다는 의미예요. 그렇지만 발마적인 것이 위축을 혼의 위축 자체가 아주 심한 경우가 있고 심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미 이거는 혼의 위축되는 것은 뭐냐면 인지적인 발달 장애를 가지고 인지가 제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인지. 물론 이거의 원인은 앞에서 이게 얘기했어요. 대상 관계하고 성장 관계 때문에 부정적인 인지하고 부정적인 인지 기억이라고 해야 되겠죠. 부정적인 자기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게 대부분 이제 무의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정적인 정의 이것이 두려움. 이게 뭐냐?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게 이렇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우리가 정신, 진리적 장애가 그리고 이 정신, 심리 장애는 같이 민주주의할 때그 의식의 중독을 얘기합니다. 레드밈의 중독, 루밈의 중독, 주술에 걸리는 사람은 주술의 중독. 우리가 부정을 얘기하는 물질이나 행위 중독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의식 중독. 이 중독 장애는 또 공부가 또 이걸 더 심화시키고 이게 또 공부를 더 심화시키고 중독이 가면 이게 다 쌍방향이야. 이게 지금 모든 게 이게 뭐예요? 양극단에서 뭐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중독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게 되겠죠? 모든 인간의 정신 심리적인 건 뭐로 발현된다고 했어요? 뇌 문제가 돼요. 이것도 다 뇌로 간다. 그래서 이게 서로 쌍방인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건 영적인, 혼적인, 정신심리장애는 심의식, 이건 지정의. 결국 물론 여기는 신체적인 거는 되게 당연히 추가되는 거지만 이거 자체가 그냥 극단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치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하고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혼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 혼의 위축에 전부 다 보면 부정적인 인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들이 젊은 사람을 자기 도시에서 행복하게 하고 그게 없는 그러면 재벌이다 그러면 다 갖고 다이아몬드 수거한다 도시인들한테 기억이 없겠어요? 다음하고 없겠어요? 오히려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모가 재벌이 아주 빌게이츠 같이 훌륭한 재벌일 때는 그러지 않겠지만 그때 받은 트라우마가 더 많다 이게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는 결국은 이렇게 영적인 karma가 근본 원인이지만 karma가 우리가 보통 연로로 나와서 보통 정상적인 그래서 사람이 정상 이쪽으로 빠진 게 아니고 정상인. 정상인이 보통 karma 문제가 있어요. karma 문제를 누구하고 있겠어요? 부모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그런 관계. 이게 되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동안 했지만 스파이럴 다이나믹스 그걸 굉장히 강조했죠. 우리 인간은 대체적인 업이 있다. 그렇지만 사실 한 인간을 제외하는 건 공업이 더 중요해요. 공업도 그냥 단순한 공업이 아니라 몇 급의 멀티플 공업이에요. 그 공업 때문에 한 인간은 완전히 뭐예요? 자기 개체업이라는 게 공업이 더 센 데에 가면 그 사람은 멀쩡한 사람들인데 공업에 걸려가요. 그 공업이랑은 가면 우리 여러 기업에 오고요. 사회라는 게 우리가 뭐 단순한 자기 가족, 자기 공동체, 아주 기본에서도 전체 사회, 국가, 세계, 자연적인 이거에서부터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걸리는 이거 때문에 여러 멀티플한 그런 공업을 그냥 갖고 그거에 지배를 받고 근데 물론 1차적으로는 개체적으로 됐을 때 누구한테 태어나면 고칼마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문제냐? 천만천만이에요. 이 사람이 치유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치유 기술자가 아닌 치유자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위인이나 마찬가지. 여러분 같은 여러분이 치유를 하는 대상자가 치유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만나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그 사람의 행운한 적이다. 이 생에. 왜냐하면 바로 인간은 이런 고통 이것이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생에서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같은 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런 위치를 갖게 되는 거에는 내가 수많은 다른 생을 거의 매일 내가 꾸는 꿈이라는 것이 영상몽이라든지 영상몽에서 상단전 그게 관여하는 건 아니에요. 상단전이 열려가지고 다른 세계를 갖다 하는 것은 영상몽에서 가는 건 어떤 세계에 어떤 그에서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하고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다양한 그런 체험과 다양한 걸 통해서 그 수많은 세계에 내가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범인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다 범인간 세계. 여러분들 같이 치유자가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번 생애로 가게 되고 그 전에 과 연관되는 이 생을 가졌기 때문에 예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고난의 상징의 삶 여러분 같은 우리 인류의 최적상의 그런 이유의
벤치마킹하는 그 대한 성인을 제외하고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의 그 생애에서 치유자가 된다든지 남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많잖아. 위대한 예술가라든지 위대한 과학자라든지. 근데 위대한 예술가 과학자들이 그 사람의 개인 생활 속 들어가고 잘 아시죠?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 자상을 알려진 자상을. 그래서 그 사람은 위대한 뭐라고 해요. 한 사람을 H라고 불교로 하여금 위대한 오늘 결정적인 게 이게 과학이든지 예술이든지 이걸 보면 알아요. 중요한 것은 치유자를 만났다. 치유기술자가 아니고 치유자를 만났다든지 어떤 귀인을 만났다. 이 사람은 완전히 여기서 벗어나고 그러니까 이 벗어난다는 게 뭐예요? 연이 있다. 자기 치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의식과 의식에 의해 성장 변화와 영적 성장 이런 거를 하는 삶을 개본생이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나 치유자로서 여러분이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내담자나 치유 대상자들이 결국 서로 자기 치유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뭐에 누릴 내가 지난 강의에서 강조했던 존재적인 삶에 물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소위 다른 말로 하면 깨어난다. 의식의 성장 변화는 이것이 존재적 삶을 갖다가 이게 깨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은 현재 보통 사람들이 일종의 아까 얘기했나 더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걸 나쁘게 얘기하는 걸 오해하지 말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더 잘 되고자 하는 것 자체는 인간의 참 자연스러운 본성인데 문제는 거기에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걸 위해서 수단 방법 자기의 젊어서 한참 완전히 자기가 실존적이고 아니면 이성적이고 아니면 사회 비판적이고 그러면서 한국에 사람이 그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하거나 행동을 하면서 권력을 지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고 그 사람들은 이거예요. 그 삶에서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아까 여기서는 건기 때문에 건기가 그렇다는 게 인지, 지능이 좀 높은 거하고 건기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지능이 하게 되는 사람이 건기가 높은 사람들이 많은 거지만 근데 지능이 높으면 이거하고는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 자체를 여러분이 알면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결국은 뭘로 돌아오냐 부정적인 인지에 여기 있잖아요 중심에. 제일 먼저 뭐예요? 혼의 위축이 살아나게 돼야 돼. 위축된 혼이 살아나게 하는데 제일 좋은 것이 몸으로 하는 수. 기공, 요가, 소마 어느 것도 좋지만 내가 얘기하듯이 만약 그 기공을 한다. 뭐 당연히 나는 기공 전문가이니까 치유와 명상을 바탕으로 그 기공을 한다 하면 그는 다시 몸으로 하는 몸에 거친 수련이 아니란 말이에요. 탑다운 소위 말하는 상향, 하향 이과적인 그 수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몸을 하는 게 첫 단계는 자기가 감정, 정서나 또는 마음이나 이런 것이 의식을 이렇게 변한다면 못 느끼더라도 그걸 하다 보면 우선 뭐부터 느끼냐면 위축되고 뭐하고 있던 것이 자기가 활기가 살아나고 삶에 대한 그 태도 자체가 지금까지 위축되고 완전히 그 갇혀있던 것에서 벗어나고 신경도 생기고 뭔가 자기가 의욕도 생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벗어나면서 그 다음에 정신, 심리적인 장애 이거를 지배하는 게 부정적인 인지와 부정적인 자기인식이 인간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못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몸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는 여기 일반 지우기에서 강조하는 인적인 자각, 자기에 대한 그걸 갖다가 뭐냐 그냥 자각은 해요. 백날 천날 자각해봐야 자각하는 걸 우리가 뇌로 해서 자각해봐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자각을 하는 각성적인 자각 각성적인 자각인데 왜 또 중요한 건 뇌로 갔다 뇌는 한번 뇌도 그렇고 무의식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그렇게 뭐 각성한다고 해서 뇌에 지워지고 다 하게 되면 천만만만 이게 계속 반복해야 돼요. 태양의 상담 심리가 만화가 고전을 시키지만 시간이 지나고 좀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왜 훌륭한 스님들 말씀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어 지혜롭게 사는 방법 나도 이렇게 살아 마음이라는 게 작심이에요. 작심은 천번만번 해야 그렇게 안 된다. 결국 이렇게 하면 결국 각성 자각을 갖다가 이게 뭐냐면 학습하는 게 뭐 배운다는 게 습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안다는 뜻이에요. 계속 반복해요. 배워서 익히는 게 계속 돼요. 내가 앞에 강의 때 얘기했지만 신해 행위인데 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훈련. 그래서 수없이 강조했지만 계속 반복하여서 하는 역사적인 여러분 앞에서도 내가 여러분 이거와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오늘 또 다른 맥락에서도 여러분한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란 게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그 맥락과 관계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한마디 듣는다고 해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복해서 다른 맥락에서 얘기하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더 깊이 배우치고 교수님이 얘기하는 키워드나 중요한 것은 수십 가지에 그걸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맥락과 구조와 이것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건 내 지식적으로 이거다 이거 내가 설명하고서 끝나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르게 얘기하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 못하면 단순히 지식으로만 지식 사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식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래 가지고 100년 가봐야 그건 소용없는 거고 내가 지금 얘기한